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오전에 이어서 제1회 해밀리 이장배 흑우 경험담 공모전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비트코인 차트만 짧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Q&A, 그 다음에 그 해밀리 이장배의 공모전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 일단 비트코인 차트 오늘 하루 종일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채널 하단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 이제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도 좀 약간 지루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마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좀 약간 쏟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락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저는 이제 상방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위치가 지금 보시면 이때요. 그 4월 30일 이때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만약에 이렇게 제가 당겨서 보면 지금 이때도 그랬다는 거죠. 이때도 보시는 것처럼 4시간 봉에서 122평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마치 이제 차트가 쏟아질 것처럼 이렇게 이제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채널 하단부를 터치하고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와서 다시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이 모습이 반복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여기서 이 122평선 위로 올라와주고,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이었던 일단 8360을 넘어가주고요. 넘어가준 이후에 이번에는 상승해준다라고 하면, 잠깐만요. 예. 이번에 상승해준다라고 하면, 지난 이때처럼 이때 이제 5400, 5600, 이제 5400과 5600이 지금은 이제 8360과 9000달러 되는 겁니다. 8360과 9000달러. 그래서 8360을 넘어가지고 그다음 다시 9000달러를 넘어가줘서 그 이후에 여기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제 다소 이제 시간이 좀 더 이제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상승을 해주면서 알트코인은 그 전에 먼저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그럼 타민씨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대부분인 사람인데요. 유럽 대형은행과 일본 대형은행이 손잡고 코인을 만든다는데, 이 코인이 발행될 때 리플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 코인이 발행되기 전이라도 여파가 크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보시면 이제 약간 뭐 불안하시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이제 수익권에 계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이제 불안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소시파더님이 써주신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세력들은 대중들이 불안해하길 원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손절이겠죠. 리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삼겹살입니다. 결국에 대중들이 제일 많이 찾는 암호화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마음이 리플에서 떠나갈 때가 리플의 반등 시점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이제 가을다풍님은 저도 이제 타민씨 분이 걱정하는 부분 때문에 걱정하다가 그 팩토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방송 보고 이거 좋은 일이구나 라고 했죠. 그래서 XRP 기술적인 부분과 팩트만을 짚어주시는 분이다 해서 그 분이 영상을 한번 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관련된 기사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4개 글로벌 은행들보다 빠른 송금 위한 디지털 코인 공동 개발, 런던의 F널리티 설립을 했다 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본, 미국, 유럽의 주요 은행들이 보다 빠른 국가 간 송금 시스템 구축을 위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디지털 코인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대형 은행들이 참여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볼 거는 뭐냐면, 이 은행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이 코인이 결국에 F널리티는 중앙은행들과의 협의를 거쳐 2020년 후반까지는 첫 번째 USCS를 발행할 계획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이제 리플은 이미 이제 거의 한 5년 동안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그리고 각국의 또 대형은행들과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이 은행은 14개 은행이 지금 2020년 후반이 되어야지 얘네들이 이제 자신들 간에 어떤 거래를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코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뭐 제미니 거래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고요. JP 모건도 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또 각 거래소 그리고 각 대형 은행들이 각각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라고 보면
이런 각각의 스테이블 코인들, 그리고 또 이제 중소은행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만든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또 14개 대형은행들이 만든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것이고, 이런 그런 코인들, 여러 개의 코인들과 또 법정화폐들, 그 사이에서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이제 리플, XRP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런 생태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리플사는 이제까지 거의 5년에 걸쳐서 이런 생태계를 구축해 놓은 것이고, 지금 이 14개 은행이 참여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2020년이 돼야지 첫 코인이 이제 발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닷컴 버블 때 이게 속도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와도 이미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또 따라가는 게, 그런 벤처 기업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다. 얘네들이 2020년에 발행을 하고 그때부터 자신들과 같이 또 공동으로 어떤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은행들을 늘려 나간다라고 했을 때, 얘네가 지금 이 은행들이 지금 리플사가 만든 이 네트워크를, 그 정도 수준까지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전 더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리플은 그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엄청난 성장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효과 이제 그래프를 보면 그 n승, 2의 n승으로 이제 증가를 하기 때문에 2의 n승 아마 마이너스 n-1인가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효과 그래프, 그 복리 효과로 이제 늘어나는 그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아마 나중에 참여해서 이 은행들이 네트워크를 또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리플사를 따라잡는 건 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결국에 이제 리플사를 저는 이들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베티서님이 이제 저보고, 고돌이도 이제 모르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고돌이 압니다. 알고 이제 그 38 광땡 알고, 그 94 파토도 알아요. 아는데 그때 이제 14가 뭔지 몰라서, 코인 샴수님도 이제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 14는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베티서님이 좀 도박적으로 아시는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38하고 94는 알고 있었어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YH린님이 중국 상상 그 이상 심각하다. 그러나 중국은 그 심각성을 자국민에게는 숨기고 있다. 중국 붕괴 시작해서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이 영상이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박훈탁 TV라고 지난번에 이제 한 2분 정도가 이 구독자분께서 이 영상을 공유를 해주셔서 이제 봤었고,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또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 아름다운 그녀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선택에는 양면성이 있으며 그것을 극단적으로 나눈다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콤한 천국의 꽃길만 걷고 싶겠지만 그 길은 쉽게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매일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천국인지 느끼지 못할 거예요. 당연히 고통도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이 진짜 천국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은 수많은 시험을 통해 끝까지 견디고 통과한 소수의 사람이 가져가는 영역이며, 그 길을 완주한 소수의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스스로 볼 수 있고 행동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알량한 수익에 자랑하며 교만하는 것이 아닌 끝까지 겸손하며 배워가는 사람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달콤한 수익과 극단적인 손실 속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시야와 마인드로 이 시장을 스스로 견뎌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세상은 통찰하고 목표를 바라보고 이뤄내는 시야와 행동의 시작이고, 기교는 그 안에서 소소하게 이루어지는 작은 부분임을 많은 분들이 느끼신다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마지막일 수도 있는 소중한 기회를 나 스스로 얼만큼 준비를 하고 공부하며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다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내가 스스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시장에서 성장해 나가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자산이 진짜 큰 돈이 됐을 때도 그 큰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운이 좋아서 이 시장에서 한순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돈을 또 내가 지키고 다시 더 큰, 한 단계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내가 이 시장에서 깊이 있게 성장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야지 나중에 진짜로 부자가 됐을 때 또 그 부를 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글을 써주셔서 같이 읽어봤어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와사비님이 일단 지금 흑우 실패 경험담을 이제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제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흑우 실패 경험담은
지금 오늘도 이제 한 분 올려주셨는데, 마감은 일요일 밤 12시까지 하신다라고 했고, 이 응모작 투표는 지금 여기 와사비님이 링크를 걸어주신 이 링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자 2부 영상에 제가 이제 지금 고정으로 맨 위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이거 클릭하셔서 직접 글을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 투표도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실시간 투표 참여해주신 분들이 아직 많지 않아요. 보시면 실시간 투표 참여해주신 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0분 정도, 9분 참여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분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투표 참여를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제가 잠시 뒤에 이거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일단 Q&A부터 진행을 하고요. 다음으로 달타냥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더리움하고 코스모스 아톰 이제 비교해서 설명할 때 유통량이 이제 2배 가량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의 뭐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통 공급량이 이제 이더는 1억 600만 개고 아톰은 이제 1억 9천만 개여서 2배는 아니다, 2배 차이는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대략 이제 1억 개고 이제 2억 개에 육박하니까 그냥 한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배는 안 돼요. 2배는 안 되고 약 2배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정정해드리기 위해서 읽어봤어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큰 보름달 님이 써주셨습니다. 잠깐만요. 큰 보름달 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지난 뉴스를 보다가 다가오는 대상승장에는 몇몇의 암호화폐는 전 최고점에 20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도 없이 자기만의 느낌으로 적어놓은 것 같아서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근거나 예측할 만한 지식과 뭐 정보를 아시는지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뭐 이제까지 비트코인이 성장했던 그 성장 그래프를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비트코인 차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지금 비트코인 채널보다 더 가파른 성장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각도를 약간 낮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상승률, 아까 뭐 20배, 전고점에 20배를 상승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시면요, 지난 예를 들어서 이때 이제 2013년도 12월 고점 대비해서 보시면 2017년도 12월 고점이 1850%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사이클이 다시 돌아와서 한 사이클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채널, 이 정도의 채널은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터키 리라와 차트처럼 움직인다라고 하면 채널 상단부도 돌파해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상승률보다 더 큰 상승률도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 성장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하고 BTC 마켓에 있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과 같은 속도로만 성장을 해준다라고 해도, 그런 대형 알트코인들, 물론 그 대형 알트코인이 모두 이와 같은 비트코인과 같은 속도로 성장은 못할 거예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알트코인들도 있을 것이고, 도태돼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영원으로 가는 그런 코인들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비트코인과 이제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코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 BTC 마켓 차트가 거의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지고, 뭐 리플 같은 경우는 우상향해서 이제 그려지고요.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또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대형 알트 중에서 전고점 대비 20배 넘는 그런 상승하는 코인들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쿠라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제가 며칠 전부터 엘리엇 파동을 통한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려서 분석한 장기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파란색은 단기 파동, 빨간색은 중기 파동, 검정색은 장기 파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참고로 이제 노란 채널은 2021년 말을 고점으로 하고 19년 2월과 3월 저점을 범위로 가정해 본 채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차트를 이제 공유해 주셔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파란색은 단기, 빨간색은 중기 이렇게 해주셔서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일단 검정색이 장기 파동으로 그려주신 거예요. 엘리어 파동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장기 파동으로 2021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이제 36만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한 4억 원 정도 갈 수 있는 이 이제 차트를 예상해서 그려주셨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전고점에 2만 달러에 거의 한 20배 정도 되는 상승이겠네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전고점까지고, 이 빨간색 이 중기 파동이 지금 장기 파동의 1파입니다. 1파. 그리고 지금 이 빨간색 중기 파동의 3파가 지금 이 파란색 1, 2, 3, 4, 5파가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3파가 끝나고 이제 4파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5파 상승이 있을 것이며, 5파 상승은 이번에 이제 11,8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요, 11,800불 지난 이제 제가 고점으로 이제 예상했던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 여기서 이제 조정은 지금 중기 파동의 조정이 이제 오겠죠. 그러면 중기 파동의 4파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4파 조정은 지금 예상해 주신 게 8,400불 정도 되고요. 이 8,400불은 지금 보시면 채널의 4분의 1 지점이 올라오면서 8,400불까지 올라온다. 2019년도 8월 달쯤 이렇게 올라오고, 올해 말에 이제 전고점까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이제 장기 파동의 1파가 될 것이다. 장기 파동의 1파, 그리고 장기 파동의 2파 조정은 2파 조정이 다시 채널의 4분의 1 지점까지 내려오는 걸로 이제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채널 4분의 1 지점이 12,000불이에요. 12,000불이어서 일단 올해 말에 이제 2만 불까지 상승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12,000불까지 조정을 받는,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2015년도 지금 이제 반감기가 2020년도 이제 7월달에 있기 때문에 이 반감기를 예상해서 반감기 이후에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려주신 거고요. 이 패턴을 보면 2019년 19, 20, 21 3년 동안 상승장, 채널 상단부까지 오는 그런 상승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2015년도 이제 바닥 찍고 올라왔던 이제 2015년도 15, 16, 17 이렇게 3년 동안 상승했던 이제 이 모습과 패턴이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진행이 돼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계속 길게 상승장이 가고, 여기서 길게 상승장이 진행이 되면서 채널 상단부가 높아지기 때문에 33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것도 뭐 저는 2021년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리고 전고점이 어차피 올해 말에 전고점이 오니까 뭐 이렇게 진행이 돼도 우리한테 뭐 나쁠 건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진행되기 좀 어렵다고 이제 보는 이유는, 이렇게 진행되기보다는 제가 이제 1-1안, 이건 약간 1-2안에 가깝거든요. 지금 이제 사쿠라님이 써주신 이 그래프는 저는 이제 1-1안으로 좀 더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예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보시면 지금 이번에 잠깐만요. 이번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주 이평선, 이 빨간색 20주 이평선의 각도를 제가 이제 그려보면, 지금 이 추세선을 그려봤어요. 이 초록색 추세선을 보시면 이 정도 각도로 지금 20주 이평선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지금 그 사쿠라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만약에 3년 동안 상승하는 이 패턴이 반복돼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지금 2015년도 만약에 연말이라고 하면요, 이때 20주 이평선의 각도는 좀 약간 가파르게 좀 공격적으로 잡아줘도 이 정도 각도예요. 그래서 지금 각도보다는 약간 이제 완만하게 각도가 낮은 이제 각도를 보입니다. 20주 이평선이. 그리고 지금 각도와 이제 비슷한 건 오히려 지금 보시면 2017년도 3월과 4월과 같은 이때 20주 이평선의 각도로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1-1안, 그래서 금 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채널 4분의 3 지점까지 올라오는 게 2020년 한 지금 4월, 5월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차피 이격이 마지막 피크 상승 때는 20주 이평선과 이제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전에 채널 4분의 3 지점을 통과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말에 채널 4분의 3 지점을 저는 이제
통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1-1으로 진행을 하든 아니면 지금 사쿠라님이 해주셨던 뭐 이 의견도 충분히 저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확률적으로는 1-1이 좀 더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진행이 돼도 우리한테 나쁠 건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완만하게 꾸준히 상승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길게 크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2021년 말까지 크게 먹을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올라오게 되면 목표치가 이제 6만 불에서 한 뭐 8만 불인데,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목표치가 이제 33만 불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JK 한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일봉상 12, 15, 22편까지 깨진 뚫은 상황인데, 다음 지지는 7,500달러 수준이고 그 다음 지지는 어디쯤으로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낮아 보이네요. 6월 시향도 좋은 소식 나올 만한 건 사실상 없어 보이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7,500불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리입니다. 지금 아마 이 채널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2평선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이 202평선을 깬다라고 하면 다음 지지 라인은 이제 6,900불이고 6,900불은 만약에 이 상승 채널이 깨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6,900불에서 한 차례 뭐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6,900불도 깨고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20주 이평선 또는 50주 또는 이제 120주 셋 중에 하나에서 이제 걸릴 건데, 결국에 이걸 이제 20주로 고쳐볼게요. 보시면 20주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는 이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기 때문에 120주와 저는 이제 50주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조정을 이 상승 채널 하단부를 깨고 아까 얘기해 주신 7,500달러를 깨고 이탈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5,900달러 그리고 5,600달러 이 정도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조정을 받을 확률은 좀 더 낮아 보여요. 아직까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려면 우선 이 상승 채널 하단부를 먼저 이탈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이게 이제 어제 사쿠라님이 써주셨던 의견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아직 남았다는 거죠. 5파가. 그래서 5파가 이제 뭐 $10,000까지 가든가 여기죠 지금. 예, $10,000 또는 근데 이제 $10,000보다는 좀 더 이제 올라가서 저는 이제 11,600달러 이 정도, 11,700 이 정도까지 5파 상승 가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사쿠라님 그 중기 엘리엇 파동 그려준 그 모습대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조정은 20주 평선이 올라오는 자리까지 이제 받을 수 있고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월에 비트코인은 뭐 이렇게 서서히 만약에 완만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알트코인은 좋은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봉봉님 의견 써주신 내용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Q&A는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스텔라루멘 원화 차트상 200일 2평, 50일 2평 골든 크로스 후에 50일 2평선 지지받고 위로 쏠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잘못 보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사토시 차트로도 곧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스텔라루멘 차트 이제 원화 차트를 보면요,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스텔라루멘 차트도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비트코인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렇게 비트코인 6,000달러에서 지지받다가 6,000달러 이제 깨고 내려오고요. 이제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겠죠. 깨져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역회된 숄더 모습도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보시면 194원 저항 맞고 지금 여기 눌러줬던 150원, 145원 이 자리에서 지금 박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해줘서 이번에 이제 190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는 저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320원까지 320원까지는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거의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게 결국에 그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움직였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스텔라루멘도 그와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주봉으로 봤을 때요.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190원 저항 맞았던 자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 50주 평선 자리입니다. 그래서 50주 평선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 50주 평선 안착한 이후에는 지금 비트코인
장대 양봉 나와서 이제 상승을 해줬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일단 다시 아까 사토시 차트, 스텔라룸의 사토시 차트, 그 BTC 차트를 보면, BTC 마켓 또한, 차트 모습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락세경 패턴에서요, 아래로 한번 함정 만들어주고, 장대 양봉으로요,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해준 이후에, 지금 이제 52평선 맞고 눌러줬습니다. 눌러줬고, 지금 이 15일평선에서 안착하지 못한 모습인데, 일단 수렴해준 이후에, 여기 돌파를 했습니다.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가 됐고, 지금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도 15일 이평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5일 평선 밑에서 있었습니다. 며칠을 보냈죠. 며칠 보내다가 15일 이평선에 딱 안착한 이후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어요. 슈팅이 나와서 이제 장기 평선, 200일 평선, 그러니까 122 평선 돌파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지금도 저는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일단 120일 이평선은요 넘어가지고 200일 이평선에서 한번 맞고 조정 주고 지금 이 2100사토시가 2018년도 이제 저점입니다. 2018년도 저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토시 차트도 그렇고 BTC 차트도 그렇고 원화 차트도 스텔라룸에는 조만간에 이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Q&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제1회 해밀리 이장배 암호화폐 흑우 실패 경험담 응모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먼저 이제 마법천사님이 굉장히 짧게 이제 임팩트 있게 써주셨는데, 읽어보면 저는 집안에서 항상 흑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집 밖에 있는 흑우까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김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경 비트 기준 약 700에서 800만원 선일 때부터 거래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사고 팔고 단타하다 보니까 5에서 10% 수익률이 생기다가 다시 원금 및 마이너스 5에서 10% 발생하더군요. 위 상황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뭐 굉장히 뭐 나쁠 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000달러 근처에서 이제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2018년도 11월에 하락 구간 접어들면서 마이너스 이제 50% 정도까지 왔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2018년 경에 이제 90%까지 하락 왔던 분들도 계시지만 마이너스 50%나 마이너스 90%나 자신의 멘탈 붕괴는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비슷하긴 한데 느끼는 건 비슷하겠지만 그 극복하는 그거는 꽤 다릅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50%는 사실 두 배만 가면 본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90%는 두 배 가도 이제 본전이 되려면 거기서 또 5배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굉장히 이거는 수익률 면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난다. 마이너스 90% 같은 경우는 1억 넣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1,000만원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1,000만원에서 만약 2배 가서 2,000만원이 돼도 거기서 또 5배를 또 가야지 본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근데 본인은 이렇게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50%도 굉장히 이제 심하게 느끼셨다라고 했고 일찍 손절하지 못한 내가 바보 같았지만 손절할 시간도 없이 하락을 했기에 지켜보다가 시간은 계속 지나갔다. 얘기해 주셨고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손절하고 밑에서 받기는 또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려갔기 때문에 6,000달러부터 이제 3,500달러까지 이렇게 물리신 상태에서 가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싼 영역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은 지금 이제 수익은 잘 거두고 계시고 2018년도 12월경 마이너스 50%에서 현재는 플러스 50% 정도 수익이 발생된 상태다. 그래서 아마 일단 지금 봤을 때 다른 워낙 이제 쟁쟁한 분들이 그 흑우 실패 공포작이잖아요. 그래서 쟁쟁한 분들이 많아서 아마 김차님은 좀 순위권에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50% 지금 수익인 상태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트레이딩을 뭐 그렇게 뭐 엄청난 흑우 짓은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CJ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일단 CJ님이 CJ님 글을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처음 부분은 생략을 하고 중간에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하신 이 부분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여름이니 아직 IPO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지 않은 시기야. 그냥 써주신 대로 그대로 읽을게요. 반말로 이제 써주셨는데 IPO라는 게 원래 몇 년 걸리는 프로젝트니까 아무튼 그때만 해도 집사님 신뢰도가 살아있던 시기였는데 IPO 주식 관련돼서 이런저런 통화를 주고받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비트코인을 언급하시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확실히 서울물 먹은 분이라 정보가 빠른 거지.
게다가 이제 크게 보면 작전 세력의 소스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 아무튼 그렇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실제 투자는 12월 리플로 입문하게 돼. 무슨 돈으로? 테마주를 그 전에 이제 주식 투자 해주셨던 부분을 써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200원대 사야지 했다가 한국에 계좌 연다고 일주일 보냈더니 300원대가 되었고, 실제로 한국에 송금해서 막상 살 때는 400원대였대요. 그렇게 500원, 800원, 1000원 막 올라가대. 흑우 3법칙. 흑우가 되기 위해서 초반에 이제 눈이 뒤집어질 만한 수익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채 한 달이 안 돼서 3,000원, 4,000원대를 보고 있으니까, 야, 이거 믿을 건 사람만이 아니로구나. 집사람을 이제 감언이설로 꼬셔서 적금 비슷한 상품을 깨게 된다. 참고로 우리 집사람에게 투자란 돈을 넣어서 수익이 나는 걸 의미해. 돈을 넣었는데 손실이 나거나 날 수 있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야. 그런 여사님을 내가 새치어로 꼬신 사람이야. 이 부분에 이상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근데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적금 비슷한 상품을 깨서 몰빵을 한 시기가 얼추 2017년 1월 말, 2월 초. 하여튼 한국 사람 급한 건 알아줘야 돼. 그렇게 이제 시작된 하락장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다 맞게 된다. 스승님, 90%란 손실 90%란 무엇입니까? 그건 마이너스 80% 손실이 다시 한번 반토막이 나는 것이란다. 스승님 죽고 싶습니다. 써주셨고, 잠깐만 컷할게요 해주신 다음에 또 이어서 써주셨습니다. 제 사장, 원래 안 되는 놈이 있다. CJ를 통해 들었겠지만 난 지금 미국에 살아. 중국에 있다가 직장 때문에 작년에 이사 온 거야. 가족들이 특히 집사람이 좋아해. 남자가 뭐 있나, 여사님이 좋아하면 다 좋은 거지. 암튼 마이너스 80에서 90% 오고 가는 와중에 이사를 하게 된 건데, 몇 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니 퇴직금이라는 걸 주더군. 이 돈은 원래 미국 정착 비용이랑 집 살 때 다운페이 할 돈이야. 근데 집을 바로 사는 게 아니잖아? 클클클. 긴 얘기 생략하고 여사님을 간신히 꼬셔서 뽀찌 조금을 얻어냈어. 이걸 불려서 다운페이 금액을 늘려서 좀 더 좋은 집에서 살아보자. 할 수 있다. 어렵게 얻은 시드 하락장을 견디며 가까운 투자 감각으로 골고루 분할 매수 기법으로 타이밍도 잘 재가며 나름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했지. 그때가 언제게. 자, 이번 장 주제문이 뭐지? 원래 안 되는 놈이 있다. 섬세하게 이제 포트를 구성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순식간에 비트가 3,000불로 떨어지더라. 단박에 거의 반토막이 났대. 그러니까 아마 이제 6,000불 때 돈을 이제 사모님한테 얻으셔서 포트폴리오를 짜신 거예요. 그래서 사주 보는 양반이 당신은 뭘 해도 좋은데 투자만을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내가 집사람한테 그런 삿된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뭐지? 누가 나 일부러 먹이는 건가? 내가 뭐라고 세력에 날 이렇게 물을 먹이나. 이땐 정말 정신적으로 휘청했대요. 이렇게 도쿄올림픽 되기 전에 2배로 불려준다고 장담을 했는데 진짜 어디 좀 기대고 싶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이제 뒤에 얘기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나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해서 손실을 보고 이제 물리신 이런 내용을 좀 재미나게 이제 써주셔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시각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일단 긍정적인 시각님은 읽어보니까 흑우는 아니신 것 같아요. 흑우는 아니신 것 같고, 내용이 돈을 벌긴 벌었는데 조금밖에 못 벌었거나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아니면은 뭐 벌었다 이제 잃었는데 또 이제 큰 기회를 놓친 거, 이런 걸 이제 주로 써주셨습니다. 좀만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신라젠 구입 가격 14,000원, 판매 가격 23,000원. 왜 흑우냐고 하면 15만원까지 이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쭉 써주셨는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 10배 올랐다, 팔고 나니까 뭐 올랐다거나 아니면 너무 조금 먹었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제 스텔라룸에 15원쯤에 구입을 해서 지금 생각해도 진바닥에 잘 들어갔음. 하지만 내 자신이 확신이 없다 보니 하루 만에 3배 올라가는 걸 30% 먹고 매도했다. 나중에 2,800원 갔다. 시아코인도 2원쯤에 구입해서 소액 구입, 소액이라 신경 안 쓰다 보니 100원까지 가는 동안 홀딩 성공. 하지만 매도를 실패했다. 아직까지 들고 계시다라고 했고, 에이다도 20원쯤에 구입해서 비트렉에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15% 이제 먹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흑우 컨테스트 취지에는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수익 보고 나오셨는데 먹을 걸 이제 크게 먹을 걸 못 먹었다.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써주셨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짜로우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빗썸에서 이 두 코인이 제일 쌌다. 2017년도에 처음 빗썸에 가입을 해서 리플 2250원, 이오스 1600원에 반반씩 샀습니다. 2018년도 1월 7일까지 여윳돈에 80% 이익이 나고 있었는데, 이때 생각을 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 1,000만원 정도 벌겠네.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일 밤 10시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적금을 깨고 리플 4,450원에 몰빵 불을 탔습니다. 벌써 이제 긍정적인 시각님하고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10일, 11일 박상기 난을 지나고 계단식 하락인 줄 모르고 원금에 16일에 40% 손절을 했습니다. 19년도 1월 원금에 마이너스 90%까지 하락을 받고, 그래도 이제 밥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왔대요. 저희 이제 무식한 오기로 비트코인 영원 될 때까지 18년 1월 현재 계속 원화 채굴하면서 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일단 제 채널을 보면서 비상용 현금은 조금씩 모으고 있고, 현재는 원금 85%까지 회복하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꼭지에 진짜 4,450원에 적금 깨면서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물을 타셔서 계속 분할로 계속 매수를 하셔서 꾸준히 매수를 하셔서 일단은 85%까지 회복을 하셨고, 전나구가 된다라고 하면, 전고점까지 간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고점이 전나구가 아니죠. 전나구가 아니고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왔을 때 전마구죠. 전마구까지만 가도 아마 이제 짜로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RGB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2017년 6월쯤 이더리움 급상승했다는 기사를 우연히 보고 암호화폐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고 사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하셨대요. 누구나 그렇듯 후구 때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 비싼 거 안 사고 이제 싼 걸 사게 돼서 비트, 이더리움 안 보고 가장 싼 300원짜리 리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가격은 그대로고 리플에 또 속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싼 건 사면 안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을 했고, 그러다 이제 리플 스웰이라는 행사가 있다면서 한껏 홍보하길래 기대감이 있었는데 전설의 3일 이후에 급락하였고, 그 후 역시 리또 속이다,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급락의 멘탈이 깨졌는데 조롱 글까지 보니까 리플 아닌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팔게 되셨대요. 그리고 2017년 연말에 리플이 갑자기 900원까지 가는데 리또 속에 단련된 나는 A 다시 내려오겠지만 했는데 떨어지는 쪽 겁주면서 계속 가서 4,900원을 찍게 되는 걸 보셨다. 아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파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손해를 보신 것 같진 않고 300원대 싸게 사긴 했는데 많이 먹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팔았다, 싸게 팔고 못 샀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RGB님도 굉장한 흑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어쨌든 수익을 이제 보고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더 있는데 다음에 이제 3부까지 진행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해밀리 회원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라며 글을 아래로 흑우체로 쓰니 양해해 주소. 박빌부님이 써주셨고요. 첫 번째 첫 경험, 제목도 재밌게 써주셨어요. 2017년 12월 11일 10만원 입금하다. 이 시절 용돈 20만원이던 시절이, 그러니까 용돈의 절반을 이제 투입해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시작하신 거예요. 때는 바야흐로 한창 부동산에 관심 많던 시기, 친구 한 놈이 2017년 초부터 이더리움을 소액으로 사서 수익을 보기 시작하고 카톡으로 스샷을 보내면서 현혹 당하구려. 가는 쫌생이 토끼감보다 작아서 10만원만 넣고 수익이 나면 더 넣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연습을 시작하였어. 그래서 이제 코인의 코자도 모르다 보니까 쭉 보다가요, 순위를 보다가 한국인이 가장 싸고 한국인이 사랑한다는 코인인 리플이 눈에 들어와서 리플을 풀 매수 시장가로 긁어쓰다 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웬걸 다른 코인 전부 황소마냥 달리는데 리플은 그대로 있길래 그냥 갈아탔지 뭐요. 3일 정도 있으니까 리플이 미친듯이 오르는 거 아니요? 이거 뭐 달리는 황소 등에 올라탈 수도 없고 가만히 쳐다봤죠. 270원 하던 놈이 3일 만에 1000원 언저리까지 가네. 미치고 팔딱 뛸 지경. 이거 안되겠다 싶어서 대출을 내어 12월 19일 입금했지라. 그래서 이즘 우리 리플님은 횡보를 하고 있었고, 나름 공부를 한다고 코인 정보를 한번 훑어보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연결한다는 퀀텀이라는 코인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었죠. 18일 3만원 하던 놈이 19일 9만원까지 갖고 여기저기 기웃하다가 결국 갈아타고 손절하다가 마지막이다 싶어서 퀀텀 11만원에 탑승하였으니 탑승하자마자 낭떠러지로 떨어지네. 마이너스 30% 손절 치고 아래서 안 됐구나. 주식 부동산처럼 가치 투자다. 운 좋게 새벽 4시경에 리플과 에이다 저점을 잡고 존버 결과 에이다 200%, 리플 150%, 역시 존버가 답이야. 2018년 1월 빨간불이던 나의 코인들이 후구 잡는 소잡이 백정 상기형님의 한마디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것이 나의 첫 경험 아래요. 그래서 이제 손실을 보셨대요. 두 번째, 이제 토끼간이 배 밖으로 나오다. 마이너스를 만회하기 위해 대출을 실행시키다. 2018년 하락장에 떨어진 칼날을 잡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큰 금액을 대출하여 코인을 사서 역시 사고팔고 물 타고 하다 보니 수익은커녕 오히려 시드 10만원일 때보다 더 큰 손해가 나니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2월, 4월, 6월 대상승장 보여줄 때 멍하니 쳐다보다 존버는 아니다 싶어서 손절을 단행. 내 손을 손절했어야 하고, 손절이 습관이 되고 낮은 가격에 사고 높은 가격에 사는 것이, 그러니까 낮은 가격
아마 팔고 높은 가격에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 그 다음에 상장 코인에 미치다. 손실이 이제 극에 달하자 업비트 상장 코인들이 상장되었을 때 몇백 프로 되는 것을 보고 눈이 멀어.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뭐 원래 50원에 팔 계획이던 사람이 5원에 10개 정도 매도를 걸어놓고, 그래서 이제 상장가를 처음에 높게 시작했다가 뺀다라는 거예요. 개인들 꼬드기기 위해서. 특히 이 시기에 업비트는 직장인들 퇴근 시간에 주로 상장을 했었죠. 에브리 피바다에 분할 매수도 하지 않고 풀 매수를 때리게 되는 것이요. 계속 마이너스가 나니 분할 매도 밑에서 다시 죽고 결국 이날 시드의 절반을 날렸소이다. 상장 코인은 건드리지 않는 게 답인 것 같소. 나는 도박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소. 네 번째, 상패 코인에 손을 대다. 때는 2018년도 11월 폭포수 하락 전 펌핑의 대명사 블록틱스가 펌핑을 시작한다. 차트 볼 줄 모르고 청도 소싸움 1등 후구는 고점에 매수하고 플러스가 난 상태에서 익절을 하지 않고 욕심을 부렸소. 저녁 8시경 진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도중에 설거지를 하고 계셨대요. 진짜 설거지를. 그때 자금이 이제 머큐리로 옮겨가고 아인으로 흘러 들어감에도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놔두는 우를 범하고 다시 급격히 마이너스로 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래 가치 투자다. 언젠가 오르겠지. 가자. 이날 이후 폭포수 하락이 오고 3개월 존버를 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시드로 이오스를 샀으면 5,000개를 살 수 있었대요. 3개월 후에 업비트 공지, 블록틱스 상패전 펌핑을 노렸지만 끝없이 하락을 했고 결국 손절을 치게 되었고요. 잡코인을 타면 안 되는 이올시다. 이때 이제 건강도 안 좋아져서 대상포진에 이제 걸렸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장 코인, 펌핑 코인, 거래소 코인 다 해보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박빌부님은 막 돈 약간 쫓아가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펌핑 날 때 쫓아가고 거래소 코인 하시고 가두리 코인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메타를 따라다니기만 하던 나를 이제 변화시켜준 H채널에 감사한다 해주셨고, 일단 박필부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험담을 쭉 써주셨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결국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시드로 원래 이오스 5,000개를 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경험담인데 해밀리 회원분들은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주저리 썼는데 지금은 리플, 이더, 이오스, 폴리메스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고 수익 중에 있고, 오히려 차트 공부, 책 읽기, H채널 시청 등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점에서 이오스 5,000개 또는 그 이상을 사놓고 계속 기다렸다면 지금은 걱정 없이 살고 있었겠죠. 매매를 많이 하지 마시고 펌핑 코인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량주 위주로 저점 매입 후에 장기 보유하는 것이 모든 투자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떤 흑우 실패담, 경험담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이제 박필부님이 굉장히 재밌게 써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웃자 이게 아니라, 물론 이제 재밌게 또 읽으면서 웃기도 하겠지만요, 이게 그런 걸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누군가의 어떤 실패담이 이게 나한테 다시 공부가 되고, 내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이제 실패를 해보셨던 분들도 내가 예전에 이렇게 실패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공모전을 하는 저는 이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질문이라든가 의견,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그리고 이 공모전 참여해주신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